미술 감상과 비평.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자신의 작품을 감상과 비평해보기. 1.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 안내. 이번 미술 수업은 미술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또한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배워야 하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미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첫째,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는 그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둘째, 미술 전공 학생들에게는 현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기술적 역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답니다. 셋째,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만화작품을 펠드먼의 비평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비평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예요.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평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손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아무리 AI 성능이 좋아도 쓰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져요. AI는 도구일 뿐, 핵심은 바로 나. 구체적인 생각과 표현을 가지고 AI를 활용하면 AI는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을 증폭시켜주는 강력한 친구이자 비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깡통에 불과하죠.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기술처럼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강력한 비서인 AI를 데리고 여러분이 감독이 되어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나 첨단 기술을 몰라도 운전할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만화 제작,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요. 예전에는 캐릭터 디자이너, 배경 디자이너, 스토리 작가 등 모든 것을 알아야만 만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스토리를 근사한 결과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것만 잘하면 누구나 감독,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첫 단계는 손으로 직접 만들기. 그 첫걸음은 바로 시놉시스와 스토리보드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표와 생각이 더욱 명확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담은 후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넣고 독창적인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접 손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웹툰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웹툰을 만들려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기획부터 완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순서를 보면 웹툰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먼저 시놉시스 단계입니다. 시놉시스는 이야기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전체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고민을 다룬 이야기처럼 말이죠. 다음은 캐릭터 및 배경 설정이에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도 함께 설정해요. 이 과정이 탄탄해야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나리오, 대본 단계예요.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실제 대사와 행동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 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처럼 등장인물의 대사가 포함되죠. 그 다음은 콘티, 밑그림입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면마다 구도를 잡고 그림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전체 이야기의 전개와 연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컬러링, 채색 단계예요.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완성도를 높여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종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웹툰 3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기승전 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든지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기입니다.
기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세계관을 소개하고 배경과 주인공을 설명하는 단계예요. 독자들이 이 이야기가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다음은 승입니다. 승에서는 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점점 심화돼요.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 상황이 커지면서 독자들이 몰입하게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전입니다. 전에서는 이야기가 큰 전환점을 맞아요.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뒤집히거나 반전이 생기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요. 마지막은 결입니다. 결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야기의 결말을 맺어요.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여주는 단계예요. 이렇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탄탄해질 거예요. 다음 활동에서는 이 구조를 활용해서 짧은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의 기초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 그 이야기를 기승전결 구조로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활동이 예시예요. 여기 예시로 제시된 이야기는 신테티카라는 제목의 SF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놉시스예요.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외계 생명체와 신세대 인류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거죠. 시놉시스를 만든 다음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기, 발단, 승, 전개, 전, 위기, 결, 결말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기, 발단에서는 이야기의 배경과 주요 갈등이 소개되고 승, 전개에서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전, 위기에서는 가장 큰 위기와 반전이 등장하며 결,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결말이 맺어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시놉시스와 기승전결 구조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야기의 뻗대를 미리 구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자신만의 시놉시스와 기승전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할 활동은 스토리보드 활동지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만화책 표지를 구상해보는 것이에요. 먼저 활동지의 왼쪽 부분에는 여러분이 만들 만화책의 제목을 적을 거예요. 이 제목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분위기나 세계관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정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시놉시스를 작성할 거예요. 시놉시스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한두 단락으로 요약한 것으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릴 스토리의 뼈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칸에는 표지 그림을 연필로 스케치할 거예요. 이 표지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등장인물의 모습, 이야기의 분위기, 상징적인 배경 등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해주세요. 아직 완성된 그림일 필요는 없고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하자면 이 활동지는 1, 2, 3 순서로 진행돼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이야기의 기초 구상부터 시각적 표현까지 직접 체험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스토리보드 활동지 중에서 기와 승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작업할 거예요. 각 칸에는 간단한 글로 스토리를 작성하고 그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해주세요. 글은 짧고 핵심만 담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 페이지는 전과 결에 해당하는 스토리보드 활동지 페이지예요. 앞에서 만든 기와 승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글과 그림을 함께 활용해서 설계도를 짠다고 생각하고 작성해보세요. 글은 핵심만 간단히, 그림은 이야기의 흐름이 잘 보이게 그려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여러분처럼 먼저 수작업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 그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 예시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필로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내용과 구도를 설계한 뒤에 그걸 토대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 연필 스케치와 거의 비슷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걸 보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글과 그림으로 구성해서 말이죠. 왜 이런 작업이 중요하냐면요. 1. 내 이야기가 눈에 보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2. 글과 그림으로 함께 구성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좋아요. 3.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라 실제 작업을 시작했을 때 헤매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준 양식에 맞춰서 내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에 맞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거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감독이 되어서 스텝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미래 봉준호 감독이 되어봅시다.